없던 오늘. 유병욱 지음, 북하우스 출판사. 2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변치 않을까? 외할머니. 외갓집은 나의 본가에서 멀지 않았다. 아이가 걸어가기엔 무리지만 어른들은 맘먹고 걸으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외갓집은 늘 같은 장소에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 있다. 오랜만에 외갓집에 가면 대문이며 천장이며 다락이며 심지어 외할머니까지도 줄어들어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어릴 적 내가 처음 발을 들여놓은 외갓집의 물리적인 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물약을 먹어 덩치가 커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오직 나만 키가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다 큰 어른이 되어 외갓집에 가면 구석구석 눈 닿는 곳에 내 어린 시절이 숨어있다. 슬프게도 이런 공간은 지구상에서 외갓집이 유일하다.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낸 5층짜리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사라지고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실존하는 장소로 어린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외갓집에 가면 나는 일부러 다락에도 올라가 보고 아직도 아궁이가 있는 부엌에 내려가서 외할머니 뒷모습을 구경한다. 다락에선 서울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오래된 물건들의 냄새가 난다. 의외로 냄새는 강력한 기억의 환기장치여서 다락 냄새는 곧바로 돗자리가 깔려있던 다락에서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던 10살 남짓의 나를 떠올리게 해준다. 작은 방 창틀 사이엔 좁은 공간이 있었다. 동생과 나는 용케 그 사이로 들어가 숨어있기를 좋아했다. 분명 어른들은 두 남자아이가 숨은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모르는 척 큰 소리로 "어디 갔지? 모르겠네"를 외쳐주어 두 소년들을 흥분시켰다. 부엌에 가면 늘 같은 위치에 맑은 물을 떠놓은 물그릇이 있었는데 저게 뭐냐고 물으면 외할머니는 부엌에는 조왕신이라는 신이 있어서 그분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 신에게 뭘 비냐고 묻자 외할머니는 "네 엄마와 삼촌, 이모들이 다 건강하고 또 우리 병욱이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빈다고 하셨다. 물 한 그릇을 바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놀라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있다니. 나는 조왕신이라는 비현실적인 단어를 혀에 올려 조용히 발음해 보았다. 외갓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면 외할머니는 늘 문 밖으로 나와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차를 타고 가다 돌아보면 작은 점처럼 줄어들어 있는 외할머니는 계속 손을 흔들었다. 동생과 나는 계속해서 손을 흔드는 외할머니의 모습이 재밌어서 웃었다. 얼마 전 나는 그 장면을 10몇 년 만에 다시 보고 눈물이 났다. 서울에 살며 가끔씩 대전에 가지만 외갓집에 들를 일은 많지 않다.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 들러 시간을 보내고 교통체증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늘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다 2019년 이번에 대전에 가면 반드시 외갓집을 다녀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코로나가 우리를 찾아오기 전 우리는 그저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올 수 있었다. 나와 아내와 아들 제이는 본가에 들러 어머니를 모시고는 외갓집에 갔다. 편찮으시다고 들었던 외할머니는 내 기억보다 더 조그맣게 줄어들어 계셨지만 립스틱도 바르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했다. 나는 난생 처음 내 차로 외할머니를 모시고 가 당신이 좋아하시는 육회를 사드렸다.
외할머니는 뒷자리에 탈 때 부축해드리는 손자 며느리의 팔짱을 끼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다. 음식도 잘 못 드신다고 들었던 외할머니는 그날 쉬지 않고 젓가락질을 하시는 바람에 나의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 외손자가 돈을 잘 버니 여기 있는 음식 다 시켜도 된다고 나는 너스레를 떨었다. 외갓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외할머니는 우리 병우기를 10번도 넘게 말씀하셨다. 외갓집에 돌아가서는 제이에게 다락을 구경시켜주고 아궁이를 보여주었다. 제이는 아파트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지배구조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외할머니를 보러 갔지만 나는 아들과 시간을 더 오래 보낸 것도 같다. 얼마 후 외할머니가 깎아주는 과일을 먹고 거실에 핀 신기한 꽃의 이름을 묻고 드시라고 사온 두유를 드리고는 서울로 올라갈 차가 막힐 것 같다며 벽시계를 보았다. 외할머니에게서 언뜻 비치는 서운한 표정을 보고 나는 당황하여 말꼬리를 길게 느렸다. 제이가 왕할머니네 집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고, 걱정 마시라고, 금방 또 오겠다고. 그러자 외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와서 세상이 환했는데 금방 또 어두워지려 그랴. 에이, 엄마도 주책이네. 애들 마음 안 좋게 왜 그래요? 라고 하시며 나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나와 아내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외할머니의 시간은 어땠을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외갓집을 지키는 외할머니의 하루하루가 어땠을지를 나는 세세히 알 수 없다. 짐작건대 아마 매일매일이 비슷한 밝기였을 것이다. 그러다 몇 시간, 세상이 환해진 것이다. 큰손자가 어릴 적 자신과 똑같이 생긴 꼬맹이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나타나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니 그 서너 시간이 세상이 환할 정도로 행복했는데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늘 어둑어둑 비슷비슷한 밝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받지 않겠다는 용돈을 쥐어드리고 또 오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떠나며 백미러를 보니 예전보다 구부정해져 더 작아 보이는 외할머니는 늘 그랬던 것처럼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다. 우리가 잠시 들른 것만으로도 외할머니의 세상은 환해질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빛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 몇 시간을 못 내고 있을까? 자주 가겠다는 약속은 또 다른 이유로 지키기 어려워졌다.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도시 서울에 사는 외손자가 나이든 외할머니를 보러 간다는 건 마음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사라지면 나는 시간을 낼까? 아니면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미루게 될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까?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는데,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닌데.